자, 정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신 강덕구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고위원 출마 소식은 제가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 먼저 어제 발표한 내란 특검 수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권력 독점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 예. 이거를 분명히 규정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역 없는 수사 착수하고요. 그리고 기소까지 하고 예. 첫 판결이 이어진 거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예. 그렇지만 구체적인 핵심 쟁점이라든지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아직까지 안 밝혀지고 못 밝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규명할 건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진상규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2차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예. 51점. 51점. 예. 너무 좀 낮게 주신 것 같은데 어제 그 김건희 씨 관련해서 계엄 선포에 개입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 그리고 특검이 발표한 내용 중에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다 망쳤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예. 뭐 관련성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김건희는 몰랐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예. 저는 뭔가 실드를 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부부싸움을 통해서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거를 이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예. 뭐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 예. 여전히 이 부분도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한 게 많았는데 당신 때문에 망쳤다라는 내용을 보면 몰랐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뉘앙스로만 보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드 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예. 여전히 저는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진한 부분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 예, 2차 그렇죠. 종합특검을. 어제 특검 발표 내용 중에서 새롭게 드러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했다. 그리고 12월 3일은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표한 날로 정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강 의원님 보시기에 특검의 발표 내용 중에 좀 놀랍거나 새로운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실 특검이 우발적 특검이 아니라 예. 준비된 계엄이었다. 예. 그리고 친위 쿠데타였다. 친위 쿠데타. 이건 확실하게 밝혀진 거 뭐 성과가 있죠. 여기서 저 노상원 씨 같은 경우는 예. 이 내란의 설계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노상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어쨌거나 큰 틀에서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드론을 북한에 보내고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하고 예.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예. 내란을 획책했다라는 것. 예. 이건 뭐 그전에도 얘기는 됐지만 예. 이번에 밝혀진 것으로 봐도 얼마나 일면 윤석열이 무모하게 했냐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됐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 내용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영 부장판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조국 혁신당은 이 내용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기현 씨는 아니더라도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은 예.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밝혀야 된다. 의혹이 있다고 보신가요? 저는 뭐 여전히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예.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강 의원님 지금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찬성 입장을 밝히시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는 새로운 특검이 아니라 미진한 부분에 한정된 특검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애완죄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보안이 아니라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북한의 무인 항공기 보낸 부분이요. 예.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국지전 나아가서 전면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가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도박 판돈으로 이거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쓰려했던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도 예. 저는 이 노상원 수첩이 그냥 메모장이 아니고요. 내란의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노상원 수첩이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역할 분담이라든지 예. 그리고 실행계획, 공모구조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 내란의 실체가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노상원 수첩 제대로 밝혀야 된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의 권력 사유화 이것도 저는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평고속도로 처음으로 이슈화한 사람인데 예. 그때 양평고속도로의 설계도의 51%를 바꿨습니다. 예. 종점을 바꾼 것도 있고.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바꿨는지 이제 여기에 김건희 씨 일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예. 누가 버튼을 눌렀는지 왜 버튼을 눌렀는지 뭘 담보로 이런 실행을 했는지 이런 미진한 부분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소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2차 동합 특검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계신 거고요. 예, 무조건 그렇죠. 해야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자, 그런데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선택적 특검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일교 반박하시겠습니까? 특검은 안 된다가 아니고요. 예. 아니 지금 통일교 민중기 특검이 예. 지금 국가수사본부에다 사건을 이첩한 지가 뭐 5일 정도밖에 예, 안 경찰 됐잖아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5일밖에 안 됐는데 예. 이거를 특검을 해야 된다? 아니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예.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예. 아니면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아. 그러면 여야가 힘을 합쳐갖고 당연히 특검해야죠. 아니 아시다시피 어저께 전재석, 임종성, 김규환 전 현직 의원들을 다 압수수색하고요. 예. 그리고 피의자를 입건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23명 경찰들이 지금 모든 걸 다 수사력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지금은 특검을 하자가 아니고 예.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원칙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하라? 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잠깐 화제를 돌려서 어제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심이 있었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됐고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지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형량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부족하죠. 부족하다. 예, 그리고 공감이 안 되죠. 예. 어떤 근데 부분에서 공감이 아니 안 되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예. 그야말로 노상원의 역할이 내란의 설계자인데 예. 3년 구형에 2년 선고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란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예.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그 사적인 부분 다시 말해 뭐 내란의 길목의 한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란의 본질을 가기 위한 시작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법원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 김영현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해서 내년 2월쯤 지금 선고가 날 예정인데 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일정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노상원의 예. 그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란을 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내란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지금 특검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내년 이 통일교 특검의 공동 발의안을 지금 조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급해도 내란 세력과의 선거 연대를 한다. 예. 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의미에서 무덤을 파는 꼴인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개혁신당이잖아요. 예.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 내란 세력과 하나가 되겠다, 연대하겠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용납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에 모든 정치적인 행위 판단은요. 여론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저께 발표했듯이 분명히 내란은 친위 쿠데타였다. 뭐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준석 스스로가 다음 지방선거 때 내란 세력과 함께 심판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께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단 잘하시라. 연대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연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 그것이 무덤을 파는 꼴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 의원님 지금 경찰이 통일교 관련 내용을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특검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사 결과가 민주당이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아도 이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럼요. 저는 그게 민주당이든 예. 국힘이든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러나 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관련자들 제가 알기로는 출국 금지시킨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 그 통일교 예. 윤호중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막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어저께 제가 알기에는 저는 그 동의는 못하지만 예. 우리 그 경찰이 전재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까? 오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관련해서 논의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예정이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문한 내용은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예. 그거는 전 대표가 마지막 판단을 하기 위해서 로펌에다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는 대표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굳이 공개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어쨌거나 지금 우리 의총에서 여러 번 이 부분 관련해서 토론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예. 최종적인 것은 지도부에 일임하는 걸로 입장 정리했기 때문에 예. 저는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지도부의 입장을 우리가 기다려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강 의원님 혹시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법 예. 일부 이제 안이 좀 수정이 될 겁니다. 예. 그 수정을 해서 본인이 통과해서 적용하는 게 그 방향을 맞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청래 대표가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 이혼 소지가 최소한도 없게 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펌에다 자문도 구한 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란 전담 재판부 원칙적으로 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얘기 잠깐 하고 예. 최고위원 출마 소식 여쭤보겠습니다. 자, 최근 민주당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다. 백날 토론만 하지 말고 내란 재판부법이든 뭐든 속도를 내야 한다. 흐리멍텅한 태도가 계속되면 호남에서도 조국 혁신당의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개혁에 매진해라.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따끔한 말을 충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시민 작가 말을 예. 저희들이 좀 더 귀담아 들어서요. 적어도 내란 극복, 내란 청산 이건 시대 요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재명 대통령 집권 6개월 평가를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또 좀 더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내란 극복하고 청산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 관련 개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신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좀 전에 유시민 작가 말씀도 하셨지만 예. 대통령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예. 조그만 간극도 없이 예.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강북구가 지도부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그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내란 청산. 제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포함해서 양평 공원게이트 또 김건희 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적 권력 남용에 대해서 밝혔던 사람입니다. 예. 저는 내란 청산을 하는데 강북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저는 삼선 도의원과 그리고 경기도에서 의장과 부지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 지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요. 여러 번 지방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큰 틀의 방향과 그리고 원칙 이런 것들을 지도부에서 강북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출마의 변에 일사불란하게 단합하는 집권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그러면 지금 현 지도부가 일사불란하게 단합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보면 예. 정청래 대표는 일사불란하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예. 그러나 그런 강근 좀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예. 그런 시선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전 이제 그 시선을 그리고 그 최소한의 간극도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 제가 일사불란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보기에 당원들이 보기에 그런 점이 좀 보인 부분도 예.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우리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일사불란하게 간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2개 짧게 드릴 텐데 예.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네, 주시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원 개정 등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한 적이 있다. 순서를 한 적이 있죠. 자, 두 번째. 지금 우리 강 의원님은 친 이재명계로 언론이 분류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계, 친청계 구도가 될 거란 전망이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친명계 친청계라는 구도 자체, 프레임 자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 언론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예. 우리는 친명계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이 역사적 책임을 지고 내란 청산하고 그리고 민생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대통령 중심으로. 예.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청래 대표는 자, 친명 친청 프레임만큼은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같은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원팀이기 때문에. 예, 제가 쓴소리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는 당연히 1인 1표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TF에서도요. 예. 한 명도 1인 1표제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우려했던 게 아니고요. 그럼요. 아, 예. 그러나 예. 동시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부터 함께 고민했던 전국 정당화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구당 부활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부분도 함께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당원 주권 강화라는 것은 시대적 요구고 예. 그리고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예. 수석 최고일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정청래 대표도 강북구도 다 하나가 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다. 그러나 전국 정당화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대다수 당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짧게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2차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생중계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해서 조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재명 대통령다운 국정 운영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 공개하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관점 저런 관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에게 함께 대한민국의 국정을 보여드리고 예. 그리고 그 속에서 동의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수기 과정이고요. 예. 이런 과정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 관료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더 긴장되고 더 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하나의 좋은 리더십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